다 외우셨습니까? 네, 맛있는 사탕도 왔네요. 감사합니다. 자, 다 외우셨어요?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작.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둘. 아주 좋아요. 자, 미가 뭐라고? 등록기준 미달. 미는 첫 글자라서 사람들이 잘 떠올라요. 등록기준 미달. 미. 자, 금. 금지행위. 아, 이것도 아까처럼 나오겠네. 판, 매, 명, 수. 1-1. 관, 직, 상, 투. 3-3. 잠깐 보십시오. 판매, 명수, 관직상투가 떴다 하면 금. 금은 임등치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뭐 언제가 되겠지. 예. 자, 금지는 임등치, 임금 해봐요. 주상전하. 시작. 주상전하. 합격시켜주세요. 그 맨날 드라마 보면 죽여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자, 판매, 명수, 관직, 상투가 뜨면 금, 임금, 주상전하 합격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임등치를 골라낸다. 이 과정이 1초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나중에. 자, 전. 여기서 한숨 소리가? 아유, 왜 그래?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겨울에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 2달 있다가 새로 많이 오실 거 아니에요. 새로 오신 분들이 2달 있다가 이걸 처음 접해봐. 더 충격이지, 그게. 우리 지금 한 대 맞았으니 다행이지. 그러다가 2달 있다 또 하고, 또 2달 있다 또 하고,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잖아요. 여름쯤 되잖아요. 저보다 더 잘해요. 진짜예요. 걱정하지 마요. 저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나중에 다 도사가 돼요. 판매명성 관직상투가 뜨면 임등치가 떠오르는데 0.1초 안에 떠올라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 우리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정보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7일 안에 정보를 공개하라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말라고. 이것도 몇 개 문장? 이것도 몇 개 문장? 2개 문장.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했다. 문제를 낼 땐 앞에다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이 말 꼭 줄 거 아니에요? 그 말 꼭 주죠. 예. 여러분,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부침개. 전 하면 떠오르는 건 부침개지. 우리 전, 김치전 앤드 빠전. 여기에서 이 전은 부침개 몇 장? 2장. 정보 공개하지 않았다. 김치전.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했다. 뭐? 빠전. 이 부침개가 여기 있어요. 여기 김치전. 여기 빠전. 잉덩취 해봐요. 잉덩취.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다 연상 방법이 이거 다 말도 안 된다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될 거야. 아니, 그렇게 외우고 있는 자신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어. 비공개 요청에도 공개했으면 맞아. 김치전 파전 잉등치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야. 정말 그렇게 돼. 자, 지금 하나씩 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나중에 다음 중 임등치를 다 골라라 했는데 옆에다 막 미금전 휴보 투사보제도를 쓰고 하나씩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어느 세월에 한 5분 걸리려고? 남은 언제 풀고? 그렇죠?
그럼 이제 막판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보자마자 임동치가 나와야 돼. 보자마자. 네?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 정식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단 앞대가리를 외워야 돼. 처음에 훈련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앞대가리를 다 외워.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보자마자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처음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어. 첫 글자니까 미는 임동치다. 금제인은 임동치다. 전석중개기약, 김치원 빠져 임동치! 이렇게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냥 써만 드릴게요. 시간이 좀 걸려야 돼, 이거는. 자, 휴업은 부등한 사유 없이는 얼마 초과할 수 없다. 6월. 그러니까 6월을 초과하여 무단 휴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증 설정을 하지 않고 중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휴업과 보증, 6월 초과 무단 휴업,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의한 조치에 안 했다, 중개를 했다. 이건 지금 그냥 이러고만 지나가세요. 미검전, 휴보 이렇게만 이러고 지나가요. 자, 투는 여기 아까 이 투가 뭐더라? 거짓기재 투계약서. 시작.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것도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러고 그냥 지나가면 돼. 지금은 이러고 지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뒷장 이미 넘어갔죠, 지금? 7번 보고 있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라고 돼 있죠. 찾았어요? 네. 이게 등록은 한 번 했는데 사무소를 몇 개 두었다고? 2개 두었다고. 그리고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찾았어요? 그러면 앞장으로 다시 오세요. 절동치에 말합니다. 절동치의 5번이 뭐죠? 5번의 앞부분.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잠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거 아까 이중 등록이었죠. 이중 등록은 무슨 취소? 절동치였어요. 근데 방금 했던 거는 뭐냐면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라고 돼 있었죠. 이거는 뭐예요? 임등치예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알고 가야죠. 이건 등록을 몇 번 했다? 2번. 그러니까 이중 등록을 2번 했다고. 등록을 2번 했으면 아마도 사무소도 2개겠죠. 그건 신경 쓸 필요 없고 등록을 2번 하면 절동치. 아래 건 등록은 몇 번? 한 번 했겠지. 근데 사무소를 몇 개 두었다? 2개 두었다. 근데 이거는 2라고 외우고 이거는 4라고 외워야지. 이것도 2라고 외우면 우리 못 풀잖아.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4로 골랐는데 잠깐 보시면은요. 잠깐 보시면 자, 이건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위에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 근데 위에 걸 실수를 잘해요. 자, 뭐냐면 이중 사무소까지 읽고 사무소 2개네 임등치 배려버리는 거야. 네? 왜냐면 위에 문장에도 뭐가 있어요? 중개사무소라는 5글자가 있거든. 있기 때문에 앞에 그냥 순진하게 이중 사무소 임등치 틀려버리는 거지. 네? 근데 아래 거는 등록이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이라고 실수를 안 해요. 근데 위에 걸로 뭘 실수한다고요? 이중 사무소 이렇게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아까 위에 어떻게 외웠지? 이중 등록 이렇게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읽으면 안 돼. 앞으로 중개사무소는 글자가 똑같이 있잖아. 위아래 다 있는데 다시 이중 등록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2개 둔 사무소 시작 2개 둔 사무소.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중개사무소라는 글자를 먼저 읽지 마라. 되나요? 중개사무소 먼저 읽지 말고 중개사무소의 왼쪽 오른쪽을 먼저 읽는 훈련을 한다. 다시 위에 거는 이중 등록 이 아래 거는 2개 둔 사무소 이렇게 해서
4 이렇게 고르는 거야. 아까 이렇게 했던 이유 알겠죠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중 등록은 절동치 2개, 두언내 4 그러면 임등치 이렇게. 그렇게 훈련하는 거다. 그래서 이중 사모소 임시시설물 시작. 이중 사모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제가 임시시설물이라고 발음하는 이유는 임등치 같은 임시니까. 둘 다 임등치, 둘 다 1-1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이중 등록과 이중 사무소를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 이게 발음하는 거예요. 좀 민망하지만 따라서 하는 그대 합격. 다시 이중 사무소 임시시설물은 임등치. 네. 나중에 합격을 하시면은 가끔 이런 분이 와서 이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옛날에 처음 강의할 때 대체 쟤 뭐냐? 저보고 뭔 저런 걸 따라서 하라고 하냐고. 되게 민망하다고. 뭐 그런 분이 속으로도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계실 거예요. 아니 뭐야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난치는 건 아니죠. 반은 장난이지만. 우리는 학문하러 모였나? 학문하러 모였냐고. 논문 쓰려고 모였어? 왜 모였어? 문제 풀려고 모인 거야. 우리는 뭐만 잘하면 돼? 문제만 잘 풀면 돼. 우아하게 공부하지 마. 그런 거 필요 없어. 문제만 잘 풀면 돼. 안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만 잘 풀면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우리가. 학위 딸 거야? 뭐 논문 쓸 거냐고. 문제만 잘 풀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풀기 위한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4 했습니다. 이 4 이렇게 하셔야 돼. 자, 법은 뭐냐면 우리 법인은 겸업 7가지 겸업 제한이 있었죠. 이 법인은 겸업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법인이 겸업을 위반한 건데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임겸업 해보세요. 임겸업. 그 조선시대 임경업 장군의 이름을 비슷하게 한 거예요. 겸업 위반은 뭐다? 임등치다. 임겸업. 시작. 임겸업. 참고로 임겸업은 작년에 모 학원의 합격생이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랬어요. 이건 다른 건 다 만들었는데 이건 어떻게 바로 임등치로 떠오르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제가 학원에 쭉 돌아다니면서 공모를 해서 공모. 의견 제시 좀 해보라고. 했더니 모 어르신이 임겸업이라고 하자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럼 제가 며칠 고민 좀 해보겠다고. 그래서 학원에 쭉 소개해봤지. 했더니 마음에 든대. 그래서 이걸로 결정한 거지. 이렇게 공모 절차까지 거쳐서 만들었다. 임겸업. 제일 빠른 방법이더라고. 문제가 제일 잘 풀립니다. 이렇게 하면. 법인의 겸업 위반, 임겸업! 임등치!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 최가 좀 어려운데요. 최근 1년 동안 아까 여기는 업무정지 몇 방? 2방을 먹고 또 업무정지 위반한 것이었죠. 여기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몇 방? 3방을 먹고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고 써 있는데 뭐가 딱 와닿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게. 이거 쭉 한번 제가 써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뭐 82쪽 맨 아래 같은 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처음에만 힘들지 하다 보면 금방 쉬워집니다. 자, 일단 제가 먼저 써보면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 둘 중에 하나를 몇 방을 먹었대? 3방을 일단 3자 외워야 됩니다. 3방 먹었다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거나 아니면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럼 임등치를 준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는 이 문장을 절대 그대로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걸 사례를 들어서 하면 반드시. 자, 그러면 업 또는 과를 3방 먹었다는 얘기는 과만 3방을 받은 경우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좀 띄어서 과 2방에 업 1방일 수도 있지. 자, 그리고 과 1방에다가 업이 2방일 수도 있지.
업 3방인 경우는 안 물어보니까 지금은 일단 여기까지만. 자, 업 또는 과정 3방 먹었다는 거야. 야, 그리고 또다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중에 하나를 뭐 했다? 위반했다. 정확히 얘기해야 돼. 앞에 건 이미 먹은 거, 오른쪽은 둘 중에 하나를 사유를 위반한 거. 이따가 배울 업무정지 사유 중에 하나를 위반한 게 걸렸다고. 나중에 우리가 배울 과태료 중에 사유를 하나 위반한 게 걸린 거라고 이게. 네. 이거 이쪽은 뭐? 먹은 거, 이쪽은 위반한 거. 다시 이쪽은 먹은 거, 여기는 위반한 게 걸린 거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정지 사유 위반했거나 아니면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거나 또다시 업무정지 위반했거나 과태료 위반했다는 얘기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제 6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 6가지가 전부 다 임등치인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절등치가 하나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찾으세요. 1, 2, 3, 4, 5, 6 몇 번? 지금까지 우리 배운 실력을 풀 수 있어요. 절등치인 게 몇 번? 5번? 왜? 업 앞에 업이 2개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풀었으면 다 뭔데? 다 임등치인데 이 중에 뭐가 될 수도 있다. 절등치인 경우도 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고? 임등치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다 임등치라고 쓰면 됩니다. 그럼 다시 3방을 먹고 위반하면 뭔데? 임등치인데 그 중에 업 앞에 업 2개만 뭘 주세요? 절등치를 주세요라고 문제 풀면 돼요. 일단 몇 번은 뭘 외워야 되냐면 3방 먹었다는 걸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아까 업 앞에 업 2개는 절등치라는 걸 쉽게 외워지잖아요. 쉽게 외워지니까. 자, 임등치를 몇 방 먹어야 된다? 3방을 먹어야 한다. 3방을 먹고 나서 둘 중에 하나 위반하면 임등치인데 그 중에 업 앞에 업 2개만 절등치를 주면 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칠판 보십시오.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우아하게 나와요.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3회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문제를 낼 때는. 그러면 이제 풀 때 앞에 과 3방 먹고 라고 써 있으면 뒤에는 볼 것도 없이 무조건 뭐야? 임등치죠. 자, 여기도 과 2개 업 하나 먹고 라고 해도 절대로 절등치는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뭐예요? 임등치. 근데 과 하나 업 2개 먹고 이것만 뒤에 잘 보면 되죠? 네? 앞에 업 위반하면 절등치, 과 위반하면 임등치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없어요. 할만하죠? 네. 됐어요. 제가 이걸 프린트 뒤에다가 써드렸지. 써드렸죠. 프린트에 오른쪽 맨 위에 보면은 최근 1년 이내에 시리즈를 넣어놨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과 몇 방? 과 3방 먹은 거지. 과 3방 먹고 업이나 과를 위반하면 둘 다 뭐다? 임등치다. 과 2개 업 하나 먹었어도 업 위반, 과 위반 다 뭐다? 임등치다. 근데 그 밑에 과 하나 업 2개 먹고 이것만 업 위반하면 절등치, 과 위반하면 임등치. 그 밑에 건 좀 이따 또 나와요. 또 있어 이게. 그 밑에 건 아직 못하고요. 다 되셨나요? 네.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서 다시 책으로 들어옵니다. 책으로 들어오면 우리 9번 하고 있었죠? 9번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9번을. 최근 1년 동안 3번 이상 업무전이 과태료 잡고 다시 업무전이 과태료 위반한 경우인데 괄호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절등치인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돼 있어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그대로 내지는 않는다는 얘기라고요. 꼭 사례를 들어서 낸다는 얘기예요. 10번 볼게요. 10번에 보면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나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지행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받았다. 뭔 소리야 이게? 뭔지가 모르겠잖아요. 일단은 뭐냐면 개공이 조직한 사업자 단체라는 것은 각 지역별로 여기 평택에도 그 개공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개공들끼리 만든 그냥 친목 단체인 거죠.
친목단체. 이게 사업자 단체라고 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제가 예전에 거래 정보망 말씀드릴 때 지정 안 받은 정보망을 주로 이용한다고 그랬죠. 국장으로부터 지정 안 받은 정보망이 주로 이용된다고. 지정 안 받은 정보망은 국장으로부터 통지를 안 받기 때문에 지정 안 받은 정보망을 안 이용한다고요. 그럼 이게 평택에 여기 지정 안 받은 정보망에 회원이 300명 있다. 새로운 회원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우리 회원에 들어오려면 수천만 원 내야 돼. 아니면 우리 회원업소를 권리금 주고 인수하든가. 그래야만 그 회원권을 주는 거예요. 우리 회 안에 있는 회원권을 주는 거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중개하는 거야. 다 애들 다 굶어 죽으라고. 됐어요? 우리 모임이 당연히 크겠지. 이제 우리끼리만 중개하는 거고, 이 안에서 회칙을 만들어요. 어떻게 회칙을 만드냐? 비회원과 공동중개 금지 이렇게 만들어요. 됐어요? 실제 그런 회칙이 많아요. 비회원과 공동중개하는 건 금지. 한 번 걸리면 벌금, 2번 걸리면 퇴출, 뭐 이래요. 그리고 우리 회원업소는 일요일 무조건 다 쉰다. 왜? 나는 쉬고 싶은데 네가 일하면 너 나를 잘 볼 거잖아. 그래서 무조건 다 쉬는 거야. 일요일날 나가보세요. 문 많이 닫혀 있죠. 그 이유가 내가 쉬고 싶은 이유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쉬는 경우도 있다고요. 내가 일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일요일날. 물론 일요일은 쉬는 게 좋지만 그럼 식당도 쉬나? 아니잖아. 왜 우리만 쉬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원업소는 밤 8시 이후에는 중개 금지. 나 퇴근해야 되는데 너 남아서 일하면 너 나보다 잘 벌잖아. 됐어요? 직원은 몇몇 가입만 두는 거야. 그 이상 두면 안 돼. 나보다 잘 보면 안 되니까. 이런 규칙을 만들어요. 사실 실제로. 이런 규칙을 만들면 이게 다 무슨 법이냐면, 무슨 법 위반이냐면 공정거래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이게.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이게 다. 공정거래법에 그런 걸 위반하는, 그런 걸 금지하는 규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위반하면 뭘 받을 수도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걸 몇 년 이내? 2년 이내 2번 이상 받으면 이 사업자 단체 전체 개공에게 뭘 주겠다? 임등치를 주겠다. 아니면 주동자 몇 명에게만 줄 수도 있는 거고. 그 구성원인 개공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공 이래 써 있잖아요. 됐어요? 실제 이게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많이는 안 걸리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이걸 찌르고 싶어도 결국 나만 손해야. 아닌가? 나만 손해라고. 나 나가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냥. 실제로는 이게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 적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적발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네. 누가 나서서, 너 죽고 나 죽자고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자, 그게 이제 저 밑에 업무정지 10번 볼까요? 업무정지 10번 찾았어요? 업무정지 10번을 먼저 보시라고. 거기도 똑같은 말 있죠. 사업자 단체나 구성원인 개공이 공정거래법 위반해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받은 경우로 써 있죠. 이게 2번 나오는데 그럼 어떻게 외우느냐. 시정조치 과징금을 한 번만 받으면 업무정지, 이걸 2년 이내 2회 이상 받으면 임등치, 이 말이잖아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한다. 칠판 보세요.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시작.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같은 이 발음이니까.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바로 밑에 동생 업무정지. 자, 숫자 빠지면 뭐? 업무정지. 2년 이내 2회 이상 임등치. 숫자 빠지면 업무정지. 자, 방금 가장 힘든 게 임등치입니다. 가장 힘든 게 임등치고, 그리고 여기를 극복해야 고득점이 나온다. 임등치를 반드시 외워야.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절등치가 아닌 걸 찾아라. 100% 얘가 답입니다. 됐어요? 다시 절등치가 아닌 걸 찾아라. 100% 뭐가 답이라고요? 100% 임등치가 답입니다. 그래서 절등치 아닌 걸 찾아라 5개 지문 뜨면 그 임등치 찾으면 그게 답이에요. 답이고. 그럼 순식간에 풀 수 있죠. 순식간에 풀 수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임동치는 그렇게만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자 등록 문제 낼 때, 금지행위 문제 낼 때 전속중개, 휴업, 보증제도, 거래계약서, 사무소, 겸업 이 문제를 낼 때 그 해당 단어의 문제를 낼 때 지문 하나로 끼어들어가. 지문 하나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를 들어 휴업 문제 냅니다. 뭐 3월 초과 휴업을 하고 싶을 때는 등록 한창이 미리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휴업에 폐업에 관련된 지문을 내다가 5번 부득이한 사유 없이 6월을 초과 휴업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은 이거 못 외우면 나올 때마다 세모 쳐야 돼 그냥. 나올 때마다 세모 쳐야지. 모르잖아. 됐어요? 이런 문제가 최소 5개 이상 된다. 문제가. 이걸 통으로 내는 문제도 나오고 지문이 껴들어가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복을 못하면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네. 반드시 해내야 된다. 자, 임동치. 했습니다. 미금전이보 투사법체 둘. 자, 그러면 82쪽에 등록 취소의 성격 봅시다. 등록 취소 성격은 1번은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써드린 건데 임등치 사유를 최근 1년 동안 몇 번? 한 번 위반하면 뭘 주고 업무정지 6월을 주고 최근 1년 동안 몇 번 위반하면 2번 위반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다시 연습할게요.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X. 다시 여기 미 가지고 낸 거예요 제가. 등록 기준 미달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 기준 미달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등록 기준 미달 사유를 1년간 1회 위반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다. O. 이렇게 고르는 거라고요. 좋아요? 자, 다음에 2번 사망예산은 빼고 등록을 취소하려면 뭘 해라? 청문해라. 아까 사망예산 청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3번 등록 취소돼도 등록증 반납을 했죠? 등록증 반납을 했어요. 며칠 안에? 7일 안에 등록 한청에 등록증을 반납해라. 자, 이제 업무정지 가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겨우 6줄 외우는 게 이렇게 힘드네요. 업무정지까지. 업무정지를 외우는 방법은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자, 임최결정. 시작. 임최결정. 아빠는 임씨, 엄마는 최씨, 내 이름은 결정. 임최결정이가 쉬어서 나한테 뭐 하길래 명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씨 화내는 거예요. 이씨. 됐어요? 자, 마지막은 꼭 이렇게 손까지 대야 돼. 이씨. 자, 시작. 임최결정이가 쉬어 나한테 명령을 내리길래 뭐? 이씨. 이거 왜 안 해? 왜 안 해? 빨리. 좋아. 자, 임이 뭡니까? 임등치 사유를 몇 년간? 1년간 몇 번?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 준다고 그랬잖아요. 임등치 가지고 업무정지를 줄 때는 꼭 1년간 한 번 위반했다는 말을 꼭 써줍니다. 꼭 써줍니다. 그럼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지.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지금 절동치, 임등치, 업무정지는 개공거죠. 개공거잖아요. 이게 개공거 이렇게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립니다. 자, 절동치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럼 이거는 등록 취소 외에는 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네? 자, 이걸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절동치 사유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빨리 외워. 자, 절동치 사유로 업무정지 할 수는 없다. 왜?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니까. 문제 내볼게요.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중 등록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야 돼. 자신 있게. 절동치로는 절대 업무정지 할 수가 없다. 자, 다음에 임등치는 문제 내는 방식이 많은데
자, 미금 전이보 토사법체 둘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러면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이걸 최근 1년간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골라야 돼. 세 가지나 나와. 이거는 취소하여야 한다. O 업무정지할 수 있다. X 이렇게만 나오고 자 이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X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 이걸 1년간 1회 위반하면 업무정지할 수 있다. 자, 문제는 이거지. 문제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죠? 여기는 뭐만 줘야 돼? 오로지 업무정지만 줘야지. 네? 예, 등록 취소하면 된다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까지를 순수 업무정지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오로지 뭐만 줘야 된다고? 업무정지만 줘야 된다고 해서 순수 업무정지라고 해요.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거다. 자, 최 갑니다. 좀 이따 또 연습할 거예요. 자, 최는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 과태료 몇 방 먹고 2방을 먹고 또다시 뭐 위반했다? 과태료 중에 하나를 위반했다 이건데 또 이쪽으로 와보시죠. 뭔 최도 이렇게 많은지 몰라. 자, 최근 1년 동안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2번 먹었다고요. 그리고 또다시 과태료 사유를 위반한 거라는 얘기예요. 과태료를 먹은 게 아니라 나중에 배울 과태료 사유 중 하나를 위반한 게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앞에 2번이나 먹었기 때문에 과태료 안 주고 뭘 준다?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은 업무정지 과태료 2번이라는 것은 과일 수도 있고 또 업일 수도 있고 또 업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뭐 위반하면 과태료 사유 위반하면 뭐든 관계없이 다 뭘 준다? 업무정지 주니까 이건 깔끔하네. 깔끔하죠? 자, 과 앞에 2개 시작. 힘차게 해서 과 앞에 2개. 우리 1년 내내 그렇게 외운다니. 과 앞에 2개. 과 앞에 2개. 여기는 업 앞에 업 2개. 이건 깔끔해. 업 앞에 업 2개는 절동치. 업무정지는 과 앞에 2개. 과 앞에 2개. 임등치 되려면 몇 방? 여기만 3이잖아. 임등치가 되려면 몇 방? 3방. 여기만 3방입니다. 됐어요? 자, 우리 절동치, 임등치, 업무정지 중에 임등치가 가운데지. 가운데가 3. 여기는 2. 여기도 2. 수당박 방벌을 하지 않고 대칭이잖아. 3, 2, 2. 됐어요? 여기는 업 앞에 업 2개. 과 앞에 2개. 과 앞에 2개. 뭐라고요? 과 앞에 2개. 여기 2개가 과, 업 안 따지니까. 과 앞에 2개. 임등치는 몇 방? 3방. 3방. 다 되게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되게 돼 있어. 이거는 예외 있어 없어요? 없어. 3개. 이렇게 2방 먹고 과이면 무조건 업무정지. 여기서 조금 꺼림직한 게 업만 몇 방? 업만 2방을 먹고 또 과태료 위반해도 또 뭐 준다? 또 업무정지 줍니다. 근데 업 2방 먹고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하면 뭘 준다? 그때는 절동치를 줬잖아요. 네? 업압 등지 절동치니까. 이 말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업무정지 몇 방을 먹고 2방을 먹고 이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뭘 주고? 절동치를 주고 업무정지 2방을 먹고 나중에 배울 과태료 사유 위반한 거 걸리면 뭐 주고? 또 업무정지 준다는 얘기야. 이해는 해야 돼 처음에. 이해는 해야지. 도대체 뭐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자, 결. 결은 뭐냐면 여기 결 있죠, 결. 결. 자, 개공이 결격이면 뭐? 절동치. 사원이나 임원이 결격이어도 뭐? 절동치. 그런데 이거는 누가? 소공이나 중개보조원이 결격인데 몇 달이네? 2달이네 해서 안 하면 업무정지.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이라고 내가 결격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인데 2달이 해서하면 내가 업무정지가 되는 거지. 앞에가 좀 어려워요. 정. 이거 우린 거래정보망에서 배웠던 건데
자, 개공은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하면 안 돼. 거래가 완성됐으면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라고 그랬죠. 이 업무정지에서 가장 잘 나오는 것입니다. 정보망에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거래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다. 좋아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 쉽습니다. 쉬어. 전속 중개 계약 쉬어. 사용 안 했네. 보존 안 했네. 또 확인 설명 쉬어.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또 거래 계약 쉬어.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이게 무려 8개나 되는 걸 줄이는 거예요. 8개 중에 딱 하나만 내는 거예요. 됐나요? 제가 다 쪼개서 나온다고 그랬죠? 문제는. 네. 할만하죠, 이거는? 자, 쉬어. 해봐요. 쉬어. 나중에 이렇게 외우는 것도 있어요. 참 보세요. 이건 막 시작에 불과해요. 나중에 막 이걸 다 연결해가지고 난리를 친다니까. 자, 쉬어. 이건 뭐예요? 순수 업무정지. 해보세요. 쉬어는 뭐다? 순수 업무정지. 이게 투가 뭐지? 투? 거짓기재 투계약서. 이것도 쉬어는 쉬어잖아. 근데 느낌이 좀 세, 안 세? 좀 세지. 거짓기재했고 이중계약서 썼잖아. 얘보다 느낌이 세잖아. 그래서 쉬어는 뭐고? 순수 업무정지인데 얘는 세죠. 센 쉬어는 임등치. 뭐라고? 센 쉬어는 임등치. 이렇게 해야 다 외워져요. 자, 쉬어는 업무정지, 센 쉬어는 뭐? 임등치인데 그럼 나중에 우리가 풀게 된 문제를 소개해 드리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 거래계약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OX, X, 순수 업무정지. 오로지 뭐만 줘야 돼? 업무정지만. 근데 거래계약 교부하지 않았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임등치는 업무정지지. 그럼 업무정지는 임등치. 뭐야 이게? 머리 아프시죠 이거? 이게 정확히 해야 돼. 자, 이거는 임등치료는 업무정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오로지 뭐만 준다? 오로지 업무정지만 준다. 근데 이런 거랑 헷갈리라고 내는 거예요. 헷갈리라고. 거래계약서 교부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면 됐어요? 자, 이거 봐봐, 이게. 전이 뭐더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공개 요청을 공개했다. 이게 임등치죠? 임등치. 전속 중개 계약 사용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전 임등치 해내버리는 거야. 이게 비슷한 것들이 많아. 또 연결돼 있어. 또 이게 다. 이건 다 나중에 해내야 된다. 이걸 해내려면 먼저 뭘 해야 된다? 대가리를 다 외워라. 오케이? 앞글자를 다 외워. 다 외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연결을 제가 다 해드리니까. 됐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하고 가야 돼. 이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이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년 동안 한 번 위반을 뭐 준다? 업무정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오로지 뭐만 준다? 업무정지만 준다. 그래서 쉬어는 순수 업무정지. 자, 명령. 아까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했던 거예요.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하거나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리를 처리해가지고 철랑되고 철삭되고 까불었더니 공무원이 말해! 그 업무정지. 아, 그렇게 적혀 있잖아. 그렇게 안 적혀 있나요? 보고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방해 기피했잖아, 우리. 그 밖에 명령 이행 안 하고 철랑철삭 까불었잖아. 알아! 업무정지. 그 다음에 인장은 무조건 정지네? 여기 보세요. 자격정지에도 인장이 있네. 있네? 여기 업무정지도 뭐가 있네? 인장이 있네. 인장정지. 시작. 인장정지. 그러고 보니까 뭐 서명 날인 안 했네. 인 이런 거는 인 이런 건 똑같은 거네. 다 이쪽 여기도 정지 다 있네 이렇게. 그러네.
네, 그러네. 그러면 이건 누구 거고? 소공 거고, 이거는 개공 거고. 잠깐만 그냥 누르면 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이 7가지가 이쪽에 다 흩어져 있어 지금. 자, 인. 이건 여기 있죠. 인. 여기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근거자를 제시 안 했을 때 개공이 석 달 업무정지 받으면 너무 부담이 커서 과태료로 때린다고 그랬지? 네. 그럼 이건 나중에 배운 과태료 쪽에 있을 테니까 여기 없고. 자, 금이투는 여기 있겠네? 자, 이는, 투는 여기 있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6개월짜리였네? 이건 3개월짜리였네? 그러네? 6개월짜리는 센 쪽에 있네? 그러네? 3개월짜리는 약한 쪽에 있네. 네. 그러면 자, 개공이 자격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주는데 이걸 개공이 위반했을 때 뭘 주는지를 다 쓸 줄 알아야 나중에. 다 쓸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개공의 금지는 임등치, 이중소속은 절등치, 거리기를 투기하서는 임등치, 업무정지, 500과태료, 업무정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빨리 앞글자를 외우라고. 됐어요? 장난이 아니라고 이게. 모든 게 내 머릿속에서 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게. 자, 파이팅!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업무정지 다 외웠네. 다 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낼 거야. 자, 오른쪽에 1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법인인 개공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말 나오죠? 이 말 그냥 이해만 하고 지나면 돼요. 지금 외우지 말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고 여기는 분사무소가 있대요. 근데 분사무소에서 업무정지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전체를 다 업무정지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한 회사니까 부담되니까 뭐 굳이 여기서 잘못한 건 아니니까 여기만 따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제도를 만든 거예요. 항상 전체를 다 업무정지 주지 말고 분사무소 위반하면 분사무소만 따로 줄 수도 있다.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자, 여기 또 잠깐만 보시면 아까 자격정지는 이게 6개월이 이게 3개월이라며. 그럼 업무정지도 벌써 가슴이 떨리네. 어떤 건 6이고 또 3이고 이러겠네? 이거 다 나중에 외워야 되냐 안 외워야 되는데? 몸이 장난 아니다 이거. 아유, 죽었다 우리 집. 자, 여기 자, 인 몇 개월짜리? 3개월짜리. 그럼 몇 개 예상할 수 있어? 3. 느낌이 얘도. 얘 밑에 있으니까 3. 얘도 3. 그럴 것 같지 않아? 느낌이? 그렇죠? 위쪽은 뭐? 6. 이럴 것 같잖아. 아무렇게나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에? 그럼 이것도 되겠네. 아니, 생각해봐. 아니, 임등치 위반해가지고 업무정지를 주는데 몇 개월 때려야 정상 아니야? 6개월을 때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명색이 임등치 위반해서 업무정지를 때리면 세게 때려야지. 아니야? 느껴봐 좀 제발. 그렇죠. 이것도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1년 두 번 또 너 몇 개월 하고 싶잖아요. 이것도 야, 너 어떻게 그런 애들 그 막간 애들을 2달 넘게 너희 뭐? 6개월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다 기억하시면 되겠다. 아, 힘들어. 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그 얘기예요. 6개월, 3개월 때리는데 이것도 몇 분의 몇?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합할 수 있다. 가중에도 6월을 넘지는 말아라. 3번이 대단히 중요한 제도예요. 업무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하고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는 제도가 있는데 이 문장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처음 나온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업무정지 위반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안 걸렸다고? 3년 동안 안 걸린 거예요. 이게 공소시효 같은 그런 제도라는 거죠. 3년이 넘어서 적발이 되면은 그 이후엔 적발이 돼도 안 때립니다 라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예요. 다른 제도는 이게 없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자, 예를 들어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업무정지죠. 나 오늘 업무정지 위반한 거죠. 업무정지 위반하면은 3년 동안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불안해서. 어느덧 몇 년 지났어? 3년 지났어. 그래서 어젯밤 어떻게 잤어? 푹 잤어. 푹 잤어. 아침 일어나서 기쁘죠? 네. 아침 일어나서 9시 되면 시청에 전화해야 돼. 나 못 잡더라? 끊기 전에 할 말 있어.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때려, 못 때려? 못 때려. 왜 3번 했어? 3년이니까. 그래서 다시. 자, 업무정지 위반하고 3년 있다가 전화해서 뭐라고 그런다?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그래서 못 때립니다. 근데 헷갈려가지고 업무정지 위반했어. 1년 지났어.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어떻게 돼? 2년 지나서 전화하면 정확히 계산해야 돼. 3년 지나서 전화해야 됩니다. 못 때립니다. 근데 이제 또 헷갈려가지고 등록 취소 위반했어. 3년 있다가 전화했어. 때려봐, 때려봐. 와 있어. 됐어요? 그리고 업무정지 위반하고 3년 있다 전화해서 못 때렸죠. 옆에서 지켜보던 소공이 너무 재밌는 거야. 자기도 전화했어. 3년 있다가 때려봐, 때려봐, 때려봐. 자격정지. 때려봐. 어디만 있는 제도야? 업무정지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연습해 봅시다. 업무정지는 위반 사유가 발생하고 1년 지나면 할 수 있다. 5. 됐어요? 업무정지 사유 위반하고 2년 경과하면 할 수 있다. 5. 3년 경과하면 할 수 없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1년, 2년 지나면 때린다. 3년 지나면 안 때린다.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근데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가 그 문장에 들어가면 틀린 문장이다 또. 그런 거 없다. 업무정지만 있다. 참 희한한 제도예요. 시험 문제 내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 봐요. 시험 문제를 내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에 밑에 6번에 양가로 1번은 나중에 할게요. 힘드니까 양가로 2번만 하고 이제 마칠 텐데 양가로 2번은 어떤 제도냐면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너무 신경 많이 안 써도 되니까요. 자, 여러분 등록 취소가 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결격이라고 그랬죠? 3년 동안 중개업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등록증을 대여했어요. 절동치죠. 근데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뭘 했대요? 폐업을 했대요. 폐업을 했는데 이 기간을 폐업기간이라고 해요. 자, 폐업기간이 얼마를 넘었다면 3년을 넘었다면은 이때 이제 재등록을 했거든요. 다시 등록했다고요. 재등록했을 때 예전에 이게 사유가 재등록한 이후에 뭐 되었다? 적발이 되었어도 당신에게는 등록 취소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원래는 폐업하고 재등록해도 예정 폐업 전에 위반했던 게 걸리면 등록 취소 해 안 해? 원래는 하는데 저런 걸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걸릴까 봐. 네? 걸리기 직전에 이런 폐업을 해버리는 거지. 나중에 재등록한 이후에 걸려도 때린다는 거예요. 아껴놨다가. 근데 이것이 얼마 넘었다면? 3년 넘었으면 안 때린다고 해. 3년 논 걸로 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됐습니까? 네,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 그럼 또 하나는 뭐냐?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어, 위반했는데, 아직 안 걸렸고, 뭐 했다? 폐업했다. 그리고 재등록했다. 이때 폐업 전에 저 사유가 걸렸을 때 업무정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등록 취소는 3년이니까 얘는 좀 작겠지. 얘는 폐업기간 얼마 줬다고요? 1년 초과를 준 거예요. 폐업기간이 1년을 넘으면 폐업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하지 않는다는 제도가 있다. 여기서 근데 한 줄을 더 쓰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뭐가 힘들어지냐면 좀 전에 업무정지 사유는 위반하고 몇 년 지나면 3년이 경과하면은 3년이 경과하면 하지 않는다는 제도가 있었죠.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지. 이거는 중개업을 쭉 해도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안 때린다는 제도고, 네? 쭉 했든 폐업했든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시간이 몇 년만 지나면 3년만 지나면 안 때린다는 얘기고, 이거는 무슨 기간이? 폐업 기간이 1년을 넘으면 옛날 건 안 때린다는 얘기예요.
폐업 기간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몇 년? 1년 초과. 그 말 없으면 몇 년? 3년 이렇게 고르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만 있는 제도였다? 아까 업무정지에만 있는 제도였잖아요. 이게 등록취소 이런 게 없었잖아요. 등록취소는 무슨 기간이? 폐업 기간이 3년을 넘어야만 안 때리는 것이고 무조건.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지금 그냥 그 정도 하시고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이런 걸 잘 외우셔야 돼. 오늘 거는 인강을 다시 공부를 해야 돼. 인강으로. 혼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으면 깝깝해. 네? 깝깝해요, 진짜.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뭘로 공부해야 된다고? 반드시 인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인강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과목이 급한 건 아닌데 이 과목은 이 부분은 평소에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부분만. 딴 데 제가 공부를 하고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죠? 이 부분만 평소에 해야 돼요. 이 부분을 빨리 정복하시는 분부터 합격하실 거예요. 오늘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자,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계공에 소공이 됐죠. 그러면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하면 다른 계공에 들어가면 자격 취소한다고 그랬죠? 맞아요. 2번. 소공에 대한 자격정지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행한다? X. 어떤 시도지사가?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틀렸죠. 3번. 시도지사가 뭐 했으면? 자격 취소했으면 5일 안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되니까 이만큼만 나와도 OX. 5. 4번. 자격 취소 받았죠? 정확히 읽어야죠. 자격 취소. 며칠? 7일 이내. 어떤 시도지사에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라. 그럼 정확히 맞은 거죠? 맞은 거고. 5번은 소공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은 것이 자격정지 사유인가? 아니지. 작성, 교부 안 한 건 무슨 사유? 개공의 업무정지 사유였지. 이건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었지. 아까 제가 비교해 드린 거. 5번 틀렸고. 6번은 등록관청이 어떤 사유를 알게 되면 자격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내가 못 때리죠. 어떻게?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 했지? 잘했네. 7번은 개공이 1년 동안 업무정지 몇 방? 2방을 먹었는데 뭐 위반했어요? 과태료 사유를 위반했어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등록 취소 사유인가? 아니, 아까 업무정지 사유였죠. 업 2개 먹고 업 위반했을 때 절동 취해야 되는 거고 과 위반했을 때 그냥 또 업무정지죠. 또 업무정지가 되고. 자, 7번 틀렸고 8번은요. 업무정지 할 때 청문을 해라? 업무정지는 청문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등록 취소일 때 청문하죠. 정지는 청문이 없죠. 9번은요. 좀 전에 배운 업무정지는 위반하고 몇 년 지나면 1년만 지났으면 할 수 있다. 3년 지나야 할 수 없다. 이게 맞는 문장이죠. 이거 쉬운 문장 아니에요. 이거는 3년 지나야 안 때리는 거, 1년, 2년 지나면 때리는 거고. 그리고 10번은 폐업 기간이 얼마 초과하면 1년 초과하면 등록관청은 폐업 전에 업무정지 위반한 재등록 개공에게 업무정지 할 수 없다. 그건 또 맞지. 그러니까 이제 9번, 10번을 안 헷갈리게 해야 돼요. 폐업 기간일 땐 1년 초과, 그 말 없을 땐 3년 초과. 자, 고생하셨고요. 쉬운 타프가 아니었어요. 이 과목도 어려운 데가 있네. 네, 이런 데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뭐 할지 소개해드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할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렵진 않은데 그 공인중개사법은 끝났고 형벌과 과태료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훨씬 쉬워요. 거기는 쉬우니까. 다음 주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이런 걸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는. 네. 그 내용이 공인중개사법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공법 같은 부동산 공법 같은 건 절차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본기를 잘 거쳐야 되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도 우리 잘 나와요. 네. 그래서 마지막 주는 성탄절이더라고. 네, 성탄절도 해요. 모르셨죠? 성탄절도 해요. 해요. 아니, 우리 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바쁘지 뭐 성탄절 바쁜 거 없잖아. 안 하면 다음 주는 신정이고, 그러니까 아예 못 해, 그러면. 아예 못 한다고.
학원 일정이 원래 그래요. 학원 어디 그런 날 쉴 수가 없는 거야. 살면서 성탄절날 공부해보는 추억이 다 있어. 네, 그렇군요. 선생님 교회는 못 가야 돼요? 그건 제가 뭐 알 수 없고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교회를 다니셔야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없는 건데 저는 옵니다. 저는 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